가을이 되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두 가지 맛이 있죠. 바로 새우와 전어입니다. 저희 집은 특히 새우를 자주 즐기는데요. 노량진에서 흰다리 새우를 사다 소금구이로 구워내면 그 향이 온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새우 머리는 버터에 고소하게 볶아내어 반찬으로 올리고 때로는 라면에 넣어 끓이면 국물 맛이 깊어져서 아이도 너무 잘 먹습니다. 새우 2만 원어치만 준비해도 온 가족이 둘러앉아 푸짐하고 행복한 식탁을 차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일상 속에서 가까우면서도 건강에 좋은 음식, 바로 새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새우의 효능 10가지 자세히. 1. 고단백 저지방 식품. 새우는 백지 기준 약 20지 이상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면서도 지방은 매우 적습니다. 이 때문에 체중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나 근육을 키우려는 분들에게 이상적인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닭 가슴살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가볍고 영양가 있는 식품이에요. 2. 면역력 강화. 새우에는 아연, 셀레늄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체내에서 항산화 역할을 하며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을 막아주어 면역력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특히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 새우를 섭취하면 몸의 방어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피부 건강 개선. 새우 껍질과 몸속에는 아스타잔틴이라는 붉은색의 천연 색소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피부 노화를 늦추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며 탄력과 윤기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여성들이 피부 관리 차원에서 새우를 챙겨 먹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4. 심혈관 건강. 새우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어 혈중 중성지방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또한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증가시키는 반면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낮추는 작용을 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5. 뼈와 치아 강화. 새우 껍질에는 칼슘이 풍부하고 새우살에는 인과 마그네슘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함께 작용해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며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로잉 칠드런이나 노년층 모두에게 필요한 영양소죠. 6. 빈혈 예방. 새우에는 철분이 다량 들어있어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 속 산소 운반 능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여성이나 성장기 아이들이 자주 겪는 빈혈 증상 완화에 새우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7. 간 기능 보호 및 피로 회복. 새우 속 타우린은 간의 해독 작용을 도와주고 간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해 피로를 빠르게 회복시켜 주므로 술을 자주 마시는 분이나 피로 누적이 심한 현대인들에게 특히 유익합니다. 8. 두뇌 발달 및 집중력 향상. 새우에 포함된 DHA는 두뇌 신경 세포 발달에 중요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장기 어린이의 두뇌 발달뿐 아니라 학생들의 기억력 향상, 성인의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9. 시력 보호. 비타민어는 눈의 피로를 줄이고 야맹증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며 아스타잔틴 역시 눈의 혈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장시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으로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 현대인들에게 새우는 눈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음식입니다. 10. 노화 방지 및 항암 효과. 새우 속 항산화 성분들은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예방합니다. 이는 단순히 피부 노화를 막는 것을 넘어 세포 돌연 변이를 줄여 항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새우를 섭취하면 몸의 전반적인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새우의 종류 크게 8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흰다리새우, 바나메이 새우.
요즘 가장 흔히 유통되는 양식 새우예요.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살이 달콤하며 쫄깃합니다. 소금구이, 칵테일 새우, 튀김 등에 널리 쓰입니다. 흰다리 새우는 우리가 가장 흔히 만날 수 있는 새우이면서도 언제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매력이 있습니다. 살이 단단하면서도 부드럽고 은은한 단맛이 있어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누구나 좋아하시지요. 소금구이로 드실 때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체에 받쳐 물기를 충분히 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팬에 굵은 소금을 넉넉히 깔고 달구신 뒤 그 위에 새우를 가지런히 올리시면 껍질째로 구워져 특유의 고소한 향이 퍼져 나옵니다. 껍질이 점차 선명한 붉은 빛으로 변하는 순간이 바로 불을 줄여야 할 때입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살이 질겨지기 때문에 이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구워진 새우는 그대로 드셔도 맛있지만 레몬즙을 살짝 뿌리거나 버터를 곁들이면 한층 더 풍미가 살아납니다. 껍질째 드시면 바삭한 고소함이 입안을 채우고 아이들은 살만 발라서 주면 탱글탱글한 식감을 즐기며 잘 먹습니다.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새우를 까서 나눠 먹다 보면 저절로 정겨운 분위기가 생기곤 하지요. 대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을철에 가장 즐겨 먹는 새우로 서해안 가을 대하철이 유명합니다. 크기가 크고 껍질째 구워 먹으면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대하는 크기가 크고 살이 탱글탱글하여 단순히 구워 먹기만 해도 특별한 요리가 됩니다. 대하를 구우실 때는 머리째 그대로 굽는 것이 제맛인데요. 팬이나 철판에 소금을 두툼하게 깔고 대하를 올려 중불에서 구워주시면 껍질이 차츰 빨갛게 변합니다. 이때가 바로 드실 준비가 된 순간입니다. 대하는 너무 오래 익히면 살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색이 변하는 순간 불을 꺼주셔야 가장 맛있습니다. 구운 대하는 쌈야채에 싸서 소금장에 찍어 드시면 담백하고 풍부한 바다의 맛이 입안 가득 번집니다. 머리는 따로 떼어내어 바삭하게 구우면 고소한 맛이 진하게 살아나 술안주로도 훌륭합니다. 가을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대하구이를 먹는 순간만큼은 그 어떤 진수성찬이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3. 중하. 대하보다 조금 작은 크기의 토종 새우입니다. 살이 단단하고 가격도 합리적이라 가정에서 자주 쓰입니다. 중하는 대하보다 조금 작은 크기지만 오히려 튀김으로는 이만한 재료가 없습니다. 껍질과 내장을 제거하고 꼬리는 남겨둔 채 등에 칼집을 넣어 곱게 펴주시면 튀겼을 때 새우가 고든 모양을 유지합니다. 차갑게 유지한 얼음물로 튀김옷 반죽을 만들어 입히고 뜨거운 기름에 넣으면 바삭하고 고소한 새우튀김이 완성됩니다. 바삭한 튀김옷 안에서 탱글탱글한 새우살이 씹히는 순간의 즐거움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실 맛입니다. 여기에 소금이나 간장 소스를 곁들이면 아이들도 잘 먹고 어른들은 시원한 맥주와 곁들이며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차갑게 유지한 반죽을 쓰면 튀김옷이 훨씬 더 바삭하게 오래 유지되니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4. 왕새우, 자바새우, 타이거새우 등. 왕새우, 흔히 타이거새우라고 불리는 커다란 새우는 그 크기만으로도 식탁을 한층 화려하게 만들어줍니다. 줄무늬가 선명하고 몸집이 커서 구이나 버터구이에 자주 사용되는데 특히 갈릭 버터구이로 즐기시면 맛이 더욱 각별합니다. 새우 등 쪽에 칼집을 넣고 내장을 제거한 뒤 달궈진 팬에 버터를 녹이고 다진 마늘을 넣어 향을 냅니다. 이때 풍기는 고소한 향만으로도 군침이 돌지요. 여기에 손질한 새우를 올려 앞뒤로 구우면서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고 마지막에 파슬리를 살짝 뿌려내면 근사한 레스토랑 요리가 집에서도 완성됩니다. 버터와 마늘 향이 새우살 속까지 깊이 스며들어 한 입 드시는 순간 고소함과 감칠맛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크기 덕분에 먹는 즐거움도 남다르고 가족과 함께 나누어 먹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5. 꽃새우. 작은 크기의 새우지만 껍질이 얇고 단맛이 강합니다.
생으로 회무침, 튀김, 전으로도 즐겨 먹습니다. 작고 앙증맞은 꽃새우는 단맛이 뛰어나 회로 드실 때 가장 그 매력이 빛납니다. 신선한 꽃새우를 껍질 벗겨 머리와 꼬리를 제거하고 살만 발라내어 접시에 곱게 담아내면 보석처럼 반짝이는 빛깔이 참 아름답습니다. 초장이나 간장, 와사비에 찍어 드시면 새우 특유의 달콤함이 그대로 살아나 입안에서 녹듯이 사라집니다. 남은 껍질은 따로 튀겨내면 고소하고 바삭한 별미가 되어 술안주로도 좋고 아이들 간식으로도 훌륭합니다. 꽃새우는 크기가 작아 손질도 간편하고 담백하면서도 깊은 단맛 덕분에 한번 드셔보시면 쉽게 잊히지 않는 새우입니다. 6. 보리새우. 크기는 작지만 맛이 고소하고 제철에 잡히면 국물 맛이 시원해 찌개나 국에 많이 씁니다. 보리새우는 국물 요리에 특히 강점을 가진 새우입니다. 작고 소박한 모양이지만 깊은 맛을 내는 능력은 그 어떤 재료보다도 뛰어납니다. 냄비에 보리새우를 넣고 충분히 끓이면 특유의 감칠맛이 국물 속으로 스며듭니다. 여기에 물을 얇게 썰어 넣고 두부와 대파를 더해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면 담백하면서도 구수한 보리새우탕이 완성됩니다. 오래 끓일수록 국물이 더욱 진해지기 때문에 푹 고아 드시면 깊은 바다의 향이 느껴집니다. 소박하지만 속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음식이라 가족 모두가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7. 민물새우. 강이나 하천에서 잡히는 새우로 주로 매운탕이나 찌개 국물 맛을 내는데 활용됩니다. 예전에는 시골집에서 된장찌개에 자주 들어갔던 재료입니다. 민물새우는 우리에게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재료입니다. 예전 시골집에서는 된장찌개에 자주 들어가던 친근한 식재료이지요. 된장을 풀어 끓이는 국물에 애호박과 두부, 고추, 대파를 넣고 끓이다가 마지막에 민물새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크기가 작아 껍질째 넣어도 괜찮고 끓으면서 새우가 가진 감칠맛이 국물에 그대로 녹아들어 깊은 맛을 더해줍니다. 완성된 찌개는 구수하면서도 진한 풍미가 살아나 예전 시골 밥상에서 느끼던 정겨운 맛을 떠올리게 합니다. 민물새우는 크기가 작아 그대로 씹어 드셔도 바삭하고 고소해서 씹는 즐거움까지 더해집니다. 8. 랍스터 가재류. 넓게 보면 새우가 실제로는 새우와 같은 갑각류 친척으로 분류됩니다. 고급 요리에 쓰이며 집게가 발달해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맛있는 새우지만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새우는 바다의 선물이라 불릴 만큼 귀한 영양을 담고 있지만 섭취할 때는 몇 가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알레르기입니다.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새우를 드시면 가려움, 두드러기, 심한 경우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나 가족이 새우 알레르기를 갖고 있다면 반드시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퓨린 성분입니다. 새우에는 퓨린이 비교적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통풍이 있으신 분들이 과다하게 섭취하시면 요산 수치가 높아져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풍 환자분들은 양을 조절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입니다. 새우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은 적지만 콜레스테롤 함량은 다소 높은 편입니다. 물론 적당히 드실 경우 건강에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고지혈증이나 심혈관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 자주 또는 과다하게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조리법입니다. 새우는 신선할 때 드셔야 하는 식품이라 오래 보관하거나 덜 익힌 상태로 섭취하면 식중독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회로 드실 때는 반드시 신선한 제품을 골라야 하고 가능한 한 바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날 것을 드실 경우에는 위생이 철저히 관리된 곳인지 꼭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소금 섭취입니다.
소금구이나 간이 강한 새우 요리를 자주 드시다 보면 나트륨 섭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혈압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조리할 때 간을 조금 줄이거나 채소와 곁들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우 껍질에 남아있는 이물질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껍질째 드실 경우에는 깨끗이 씻어야 하고 내장 부분은 반드시 제거해 주시는 것이 위생상 안전합니다. 정리하자면 새우는 우리 몸에 이로운 점이 많지만 알레르기, 퓨린과 콜레스테롤, 그리고 위생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신다면 훨씬 더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새우는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의 식탁에 오르던 귀한 해산물이었고 옛 문헌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제가 대표적인 기록들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보감에서는 새우를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새우가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달며 독이 없다고 하였고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기력을 보강하며 소갈증과 부종에도 도움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발육에도 좋다고 하여 예로부터 건강식으로 귀하게 여겨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초 강목에서도 새우는 중요한 식재료로 언급됩니다. 새우는 살결이 희고 부드럽고 맛이 달아 체력 회복에 이롭다고 하였으며 술독을 풀고 기혈을 잘 돌게 한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또한 껍질째 먹었을 때는 뼈와 관절을 튼튼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전합니다. 조선시대의 산림경제 같은 생활백과류 문헌에도 새우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새우 잡는 법, 말려서 저장하는 법, 그리고 장아찌처럼 염장해서 오래 두고 먹는 방법까지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냉장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소금에 절이거나 건조해 두고 사시사철 두루 활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규합총서와 같은 조선시대 여성 생활백 과서에도 새우로 담는 젓갈, 즉 새우젓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새우젓은 김장철 필수 재료였고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깊은 감칠맛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지요. 이렇듯 새우는 단순한 음식 재료가 아니라 약재로도 쓰이고 발효식품으로도 발전하면서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아왔습니다. 새우가 갱년기 여성에게 좋은 점. 뼈 건강 관리. 갱년기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져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새우에는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과 함께 칼슘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혈관 건강 증진. 갱년기에 접어들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기 쉽습니다. 새우에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근육량 유지.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새우는 지방 함량은 낮고 단백질 함량이 높은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근육량을 유지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항산화 효과. 새우 껍질에 들어있는 아스타잔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어 노화 방지 및 염증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글탱글한 식감에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향. 보기만 해도 침 넘어가는 이 빨간 보석의 이름은 바로 새우죠. 튀기면 바삭한 새우튀김, 볶으면 감칠맛 가득한 새우볶음밥, 끓이면 속까지 시원한 새우탕까지. 어떻게 요리해도 완벽한 팔방미인 새우만 있다면 지쳤던 하루도 단번에 행복해질 겁니다. 맛은 물론 우리 몸에 좋은 영양까지 듬뿍 담고 있는 고마운 새우. 오늘만큼은 고민 없이 새우로 맛있고 건강한 식탁을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저녁은 새우로 결정입니다. 이상 음식백과였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